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도 전혀 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 녀석. 다름 아닌 너구리입니다. 이름인즉 창덕궁 너구리. 태연히 궁궐 안을 활보합니다. 관광객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 야생 동물이 나와서 그냥 가이드분 너구리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또 좀 정말 여기는 공기가 좋고 그런 곳이구나 느꼈어요. Today is the first one I see like not really wild. Maybe it's like tame. I don't know. I know nothing about that raccoon actually. 녀석은 수락관 아궁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굴 속에 사는 너구리에겐 아주 딱인 보금자리죠. 이제 나의 창덕궁의 풍경이 되어버린 너구리. 녀석은 왜 도시 한가운데까지 흘러왔을까요? 요즘 부쩍 너구리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배를 타고 40여 분. 그림처럼 펼쳐진 이 섬은 자은도. 너구리들이 와서 습격한대요. 여기 보면은 저 올라가 따먹었잖아요. 이렇게 딱 옥수수에 옷을 입었는데 너구리가 다 제쳐불고 여기 따먹어본 거예요. 알 먹어버렸잖아요. 너구리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농민들. 수확철을 맞은 옥수수가 죄다 너구리 차지가 돼버렸네요. 다 먹어. 너구리가 다 까서 먹어본 거예요. 너구리가 까서. 고란이나 멧돼지처럼 밭을 공격하는 다른 야생동물과는 달리 너구리는 손을 사용할 줄 안다는데요. 익은 놈만 따먹어. 수박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복수박이에요. 이곳에도 역시나 녀석들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제대로 먹었네요. 이거 봐봐요. 수박은 속만 먹는답니다. 구멍을 뚫어 파먹은 수박을 잘라봤는데 대단하죠? 어떻게 하든지 익은 것만 잘 익은 건 골라서 그렇게 속을 탁 파먹어. 하얀 것까지 다? 네. 속 아니 완전히 비게 딱 파먹어버려.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남아버리지. 이 섬에선 특히나 땅콩이 많이 납니다. 너구리가 원체 극성이다 보니 땅콩밭에는 일찌감치 그물망을 쳐두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다 파먹어 버렸잖아. 그물로 싹 덮어놔도 소용없잖아. 그 속으로 기어다니면서 그 사이로 기어다니면서 싹 나무 하나 성한 거 없이 싹 다 파먹어. 너구리가 그것만 뱀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산에서 뭐 열매고 뭐 참외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밭에다 똥 싸놓으면은 그거가 완전히 바래게. 완전히 다 지식 만들어놔도 다 바래게. 그 거름되는 거 아니에요? 거름된 게 아니고 그 씨앗을 갖다가 다 퍼뜨려 버리니까 그 사람 너구리 똥은 거름이 아니에요. 예. 이런 데 풀씨 같은 거 다 나요. 너구리. 풀 같은 게 나요? 예. 왜 오만 잡종 다 쳐먹고 와서 그 똥 싸니까. 가뜩이나 힘든 농사일 너구리가 짐을 더 보태네요. 충청북도의 한 복숭아밭. 먹기 아깝다 싶을 만큼 예쁘게 열렸죠. 하지만 복숭아가 익어갈수록 농장 사장님의 근심도 깊어집니다. 유기구덩이요? 이런 식으로 다 봉지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요게 지금 발자국 표시예요. 나 없어요. 다리를 이렇게 내밀고
떨어뜨려 가지고 먹는 거예요. 아침마다 발견된다는 빈 복숭아 봉지. 하루에 한 100장에서 150장 한번 줘 보니까. 그러면 한 박스가 14개 정도 잡으면 10박스. 10박스를 먹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먹으려면 그냥 열매나 먹지 이거까지는 부러뜨리니까. 요 바닥은 다 없는 거죠. 마음 같아선 너구리를 잡아보고도 싶은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생동물 포획은 법으로 금지돼 있죠. 잡고 싶죠. 근데 그 설치하려면 더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선 잡으면 제가 알기로도 1,000만 원인가 얼마 그 벌금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각해요.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요즘에 지금 다 지금 비상이야. 너구리가 도대체 어떻게 복숭아를 먹어치우는 걸까? 너구리가 자주 온다는 인근의 복숭아 밭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복숭아밭 곳곳에 18대의 다양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고라니. 곧이어 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뭘 먹었는지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쏘다니는 것은 바로 멧돼지. 와,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자정이 조금 지나자 드디어 너구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복숭아를 주시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녀석이 복숭아를 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카메라 속에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부지런히 굴을 파는 너구리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너구리에겐 이곳이 너무나 익숙한 공간인 듯하네요. 카메라에 포착된 복숭아밭의 밤 풍경. 너구리가 복숭아를 따먹는 모습은 포착하지 못했는데요. 과연 그날 밤 녀석들은 복숭아를 먹지 않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너구리가 나타났던 그 나무 아래로 가봤습니다. 우리가 먹고 이제 씨만 뱉어놓은 거예요, 이게. 고개?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람쥐가 와서 갉아먹는 거고. 다람쥐도 예. 오는구나. 먹은 게 이제 다 틀리잖아요, 이게. 이건 새가 먹은 거고, 이건 다람쥐가 먹은 거고, 이건 너구리가 먹은 거. 너구리는 거의 다 먹고 가네요? 예, 너구리는 씨만 남기고 다 먹어요. 너구리가 먹고 남긴 복숭아 씨, 그리고 너구리가 팠던 구덩이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너구리 흔적이, 너구리가 이 구덩이를 판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이게 화장실 이제 용다 이렇게 판다라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변을 보고 또 이 묵고 가고. 너구리가 이렇게 이제 좀 청결한 그 동물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복숭아 나무 밑에는 또 이 뭐 지렁이나 이제 그런 것 미생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잡아서 뭐 단백질 보충을 한다던가 이제 그래서 또 파는 경우도 있겠죠. 이 외에도 너구리로 인한 피해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엔 119가 출동했네요. 수도권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문제인즉 집 옆 공터에 너구리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재 더미 속에 살고 있는 너구리가 울타리를 넘어 자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는 게 싫으시면 그냥 다 막아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소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네. 그러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나? 지금 1차적인 문제는 요걸 다 걷어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걸 걷어낸다 손 치더라도 사방 보시면 다 뚫려 있잖아요.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먹이 같은 걸로 유인하셔가지고 덫을 놓은 다음에 잡으시든 뭐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너구리가 과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큰 고민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뚫고 들어가서 다녀요. 차강막 한 겹에 비닐도 한 겹에 소음 한 겹에 또 비닐가 또 있어요 안에. 네 겹인 네 거예요? 겹이에요. 이걸 다 뚫어놨다는 거죠? 저기 벽돌로 눌러놓은 데가 다 뚫린대요 지금. 거기 어디예요? 저쪽에? 비닐하우스 곳곳이 뚫려 있는 상황.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냄새서부터 뭐 이렇게 그냥 주변에 막 드나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고 좀 안 좋잖아요 위생상. 하여튼 이 주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똥도 많이 깔기고 다니게 지금 보면은. 밤에는 어때요? 이런 야행성이잖아요. 시끄럽죠. 막 싸우는 소리서부터 그 새끼까지 막 그냥 낑낑대는 소리서부터 많이 나와요. 소리가. 너구리는 야행성이라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늦은 밤 목재 더미가 있는 공터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여기 꼬맹이. 보이죠? 뜻밖의 너구리는 새끼였습니다. 시끄러운 차 소리에도 꼼짝을 하지 않는 녀석. 울타리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거나 혹은 울타리 아래쪽으로 난 구멍을 통해 자유롭게 옆집을 오가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네요. 너구리가 뚫었다는 비닐하우스. 그 앞에서 새끼뿐 아니라 어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이곳이 녀석들의 핫플레이스인 모양입니다. 날이 밝자 너구리는 목재더미 밖으로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쉽사리 이곳을 떠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이걸 쓰기를 어디다가 쓴다고 이런 걸 갖다 주시다 여기다 이걸 갖다 싸나 이거. 너구리 여기 살아? 어? 왜 너구리가 여기서 사냐? 너구리가 자주 발견되자 주민들은 목재를 쌓아둔 사람을 찾아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실려갔다 방생이 되죠. 너구리 가족의 더부살이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야생 너구리는 주로 호수나 하천의 물가, 산림 지역에서 삽니다.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설치류, 물고기, 동물의 사체, 열매에 이르기까지 안 먹는 게 없죠. 사냥을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나 동물을 즐겨 먹는데요.
그런 너구리가 요즘엔 뜻밖의 도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 곁으로 오게 됐을까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도 너구리가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여기 아니라 저기서 대치역구에서 접촉 방향 거기가 너구리가 있는데 커. 근데 빨리 안 가. 안 도망가. 살살 가더라고요. 저기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요 가장자리에 너구리 본 적 없습니까? 너구리 날마다 봐요 우리. 저거 칠동에서 지금 너구리가 살아요. 그래서 삽니까? 예, 살아가지고 밤으로 10시서부터 새벽 한 6시까지 한밤중에 예, 한밤중에 이렇게 쭉 여기 통로가 있어요. 요래 갖고 요 고양이 밥이 여기서 고양이 밥을 주거든요. 고양이 밥 다 먹고 그렇게 하고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뺑 돌아요. 그래 갖고 저기 집으로 가요. 너구리가 오늘 아침 너구리가 이 아파트에 사는 건 고양이 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온다면 이거 엄청 먹겠구만요. 이러니까 이게 너구리가 오는구나. 대구의 한 대학교 안. 이곳엔 오래전부터 너구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야생의 너구리라면 사람을 피하는 게 정상. 그러나 녀석들에겐 그런 야생동물 특유의 예민함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먹나 했더니 아마도 음식물 찌꺼기인 듯합니다. 이렇게 연명을 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이른바 국어라는 너구리로 불리기도 하죠. 신기하죠. 학교 아닌데 너구리 있고. 주변에 산도 없는데 어디서 너구리가 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주변에 이렇게 숲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아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유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먹을 거리를 찾을 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결국에 사람들이 버리는 거를 좀 먹는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딴 게 먹을 게 제가 볼 때 없거든요. 요즘 도시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너구리들은 상당수가 고양이 밥이나 음식물 찌꺼기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뒤지는 일도 잦죠. 어미 너구리는 새끼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파트의 화단 인근에 사는 너구리들이 사람들이 먹고 버린 닭뼈를 핥아먹는 것은 이제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야생성을 잃고 사람들에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요즘 너구리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금강. 4대강 사업 이후 강에는 보가 설치됐습니다. 금강은 원래 너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주요 서식지였죠.
하지만 보호 설치 이후 강은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른바 녹조 라떼가 가득한 강가에선 더 이상 야생동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봤던 너구리도 이 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저한테 발견이 됐는데, 또 이 아래쪽에 있던 너구리는 이런 낚시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떡밥 같은 거, 그걸 주워 먹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낚시꾼들이 버린 뭐 쓰레기나 이런 걸 주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각한 피부병을 앓으며 깡말라가는 너구리. 또 죽음에 이른 너구리. 이 모두 얼마 전 금강에서 발견된 너구리들인데요. 지네. 이건 붕어 엄청나게 크네. 말 그대로 낚시꾼들이 얘기하는 꿈의 월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20cm, 한 38 정도 나오는 건데. 물고기 피해는 더 참혹합니다. 얘는 눈불개네요. 눈에 이제 노란 금태를 둘렀죠. 이게 늘씬하고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강에, 원래 강 하루나 중류에서 많이 사는 애들이에요. 바닥층에. 근데 이제 오염되고 강이 썩다 보니까 많이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하류예요. 여기가 상류인데 물이 지금 상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대강 사업 끝나자마자 2012년도 그때 수거해 놓은 자루 이렇게 몇 자루 풀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60만 마리 정도. 물속 한 3m 정도에서 건져갖고 나왔던 애가 있는데, 토종메기. 제 키만 해요. 1m 36.5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발견된 어종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민물고기 중에서. 그런 애들이 다 죽었죠. 물고기는 너구리의 주요 먹잇감이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너구리가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너구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았어요, 너구리가? 네,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너구리가 아마 온지가 한 며칠 됐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어떻게 얘랑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갖고 불쌍하잖아요, 걔 너구리가. 그래서 안 됐어서 우리 삼촌이 신고를 했어요. 좀 데려가 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순한데 뭐 같이 맞붙어 놓으니까 서로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친 데는 어디예요? 예? 다친 데? 입쪽이 지금 물리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냥 서로 막 물어뜯고 그래서. 근데 깨끗하게 다 나네. 참 착한 애들이야 그랬어. 네가 왜 해서 네 밥 먹잖아? 이거 착해요? 그런 거야. 네 밥은 먹잖아. 뜻밖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공시 녹음을 안 하고 할머니 말씀하시는 게. 네가 착하잖아.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혹시 줄이 떼나 뭐 하면서 좋다고 어려서부터 이러던데. 하지만 당시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너구리의 건강 상태. 녀석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렁이. 누렁이. 그래서 뭐 털도 다 빠지고 뭐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쫓아보려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 말려갖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어땠어요 그때 몰골이? 그때는 뭐 징그러웠어요 진짜. 그리고 보기 힘들었어요. 너구리가 갑작스럽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몇 년 전부터 아주 거의 씨가 말라다시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조금 살아나는데 조금 살아났어요. 야생동물 치료센터에서는 피부병에 걸린 너구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선충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병에 걸린 개체거든요.
그 털이 빠지고 이러면 그 턱이 좀 뾰족하고 이래 보이니까 오 소리라고 오인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개선충은 모든 온열 동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 너구리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피부에 기생충이 0.3mm만한 작은 기생충이 몸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소양증을 유발을 해요. 많이 간지러워가지고 온몸을 긁고 표피 자체가 워낙 긁고 짓무르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전부 그 코끼리 피부처럼 아주 두껍게 형성이 지금 가피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깨끗한 자연 환경에 있을 때 걸리는 병의 발병률보다 도심에서 있는 너구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특히 뭐 하수구라든지 배수로 같이 조금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병의 발생이 심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충은 너구리를 무력화시킬 뿐더러 반려동물 등 다른 동물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잘 낫는 편이긴 한데 야생의 너구리가 어떻게 제발로 병원에 가겠습니까? 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져요? 움직임이 아주 느려져요. 원래 너구리가 사냥할 때도 그렇게 빠르게 사냥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렇게 몸이 하면 움직임이 더뎌지고 나중에는 아주 소양증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긁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에너지를 또 많이 소비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털이 또 빠져버리니까 열 손실도 많아지고 몸에 폐혈증이 발생해서 보통 다 폐사하게 됩니다. 치료센터에 있는 녀석들은 사연도 다양합니다. 도심가 근처에 이제 화장실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너구리 같은 경우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많고 자기 새끼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새끼들을 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한 마리가 낙오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곳에 온 지 5일. 경계심 강하던 까망이는 이제 서서히 사람들에게 적응해가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 도시로 온 너구리. 이곳에서 녀석은 오히려 야생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녀석들 입장에선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20대 후반의 강태우 씨는 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을 하다 너구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애가 덩치가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섣불리 좀 만지기가 약간 야생이라서 혹시나 뭐 물리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너구리는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애가 와서 팍 들다 박았어요, 저한테. 밑에는 이제 좀 얇게 입고 있었거든요. 깨물면 혹시나 이렇게 그런 광견병 같은 거 걸릴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여기 철봉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제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어디 안 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쪽 지방 살 때도 뭐 요새는 아파트가 많고 하다 보니까 너구리를 군대에서 말고는 사실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물원에서 보던 거라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수원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일 처음은 신기했던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신기한 일로만 여기고 말았지만 어쩌면 너구리 박치기 사건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구리는 4년 전 국내에서 광견병을 퍼뜨린 매개체인데요. 야생의 너구리라면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재빨리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접촉하려 했다면 그건 광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원래는 너구리는 야행성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견병에 걸리니까 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의해서 교상을 당하고 그 교상이 당한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0% 죽는 질병이 광견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메르스의 치사율도 40% 왔다 갔다 있었는데요. 광견병은 임상 증상이 발현하면 100% 죽는 질병이 광견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인 광견병은 주로 야생동물을 통해 옮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매개체가 주로 너구리입니다. 관계 당국에선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미끼 백신을 투척 광견병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지난 연말 북한산과 도봉산 등지에 광견병 예방 미끼 2만 5천여 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너구리나 야생동물은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내 최대의 너구리 서식지 시화호. 환경운동가인 최종희 씨는 수시로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에 오면 너구리의 근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너구리 화장실이에요. 거의 배설물이 이제 자연적인 그 먹이를 먹고 이제 배설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이제 고라니 털이 그랬어요. 쥐 발도 있고 쥐를 잡아 먹었어요. 여기는 보면 생활 쓰레기가 딱 나타나죠. 먹이에 수질포가 들어있다는 거. 이건 이제 비닐이 은박지, 비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편리한 시설을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설 곳이 없고 먹이 찾는 곳이 없다 이거죠. 축대를 쌓아버리고 어떤 물고기들이나 이런 사체들이 어디에서 머무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도심 속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 심지어 생활 쓰레기까지 먹고 있는 너구리. 먹이가 부족한 건 최근 시화호 일대의 야생동물이 살아갈 땅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배설물이 없네. 최근에 이제 여기 완공된 것들은 시작한 게 한 2008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간석지는 없어졌고 주로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 습지로 원만하게 경사가 두고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포유동물의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됐었는데 또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매립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없어진 거죠. 이 동물들에게나 첫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땅입니다. 예전처럼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너구리가 도시까지 흘러오진 않았을 겁니다. 먹이를 빼앗고 보금자리를 파괴한 건 바로 사람들이죠. 너구리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요즘,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 곳을 잃고 떠도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